저는 제 연금 저축 계좌를 S&P 지수 ETF로 600만 원 매수할 것이고요. IS 계좌를 통해서는 홍콩 ETF 등 좀 더 다양한 ETF를 매수할 것입니다. IRP 계좌는 추가 투입을 멈추고 기존의 보유 종목을 미국 지수에 최대한 노출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바꿔 담을 것입니다. 그 종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의 부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IRP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 퇴직연금 투자는 수수료가 낮은 상품 중심으로 투자해야 된다. IS 투자는 꼭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를 깨달았을 때 IRP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고 수수료가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저는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상품을 샀는지, ISA와 연금저축 투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실제 저희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영상, 지난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IRP 연금저축에 대해 공부를 했고, IRP 투자의 실체를 안 순간 저는 바로 적립식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제 IRP 계좌의 종목 수수료를 확인했죠. 예상했던 대로 저 또한 0.5% 이상의 고수수료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고율 수수료의 상품을 IRP로 장기 투자하면 결국 IRP 계좌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전부 날려버리고 오히려 일반 계좌 투자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목 정리도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미 투자한 IRP 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어떻게든 IRP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나마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냥 IRP 계좌 지금이라도 해지해버릴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투자는 하지 않되 이제 기존의 투자금은 종목을 바꿔서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제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금 투자는 초장기 투자 영역입니다. 오늘 샀다 내일 파는 방식이나 2년, 3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우상향이 보장된 종목에 대한 투자, 즉 미국 지수 투자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이냐 S&P 지수 투자냐 이 문제가 남는데 현재 나스닥이 성과가 좀 더 좋지만 20년 장기 기간을 봤을 때 미국 기술주가 20년 후에도 다른 여타의 섹터에 비해서 우월한 성과를 보일 것은 장담하기가 어려웠고 S&P랑 수익률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경우에는 수익률 방어도 더 좋고요. 그래서 S&P 기준으로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70% 적극 투자 가능 상품은 다른 여타의 유형 상품들 전부 매도해버리고 타이거 S&P 또는 코덱스 S&P 500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약간의 항생 지수에 투자하는 항생 ETF도 남겨놨습니다. 참고로 타이거랑 코덱스는 수수료가 둘 다 저렴하긴 한데 비용을 합친 총 수수료는 타이거가 근소하게 좀 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S&P 투자할 때 H라고 써져 있는 상품은 제외해야 됩니다. H가 붙어 있는 상품으로 H가 붙어 있지 않은 상품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H는 환해지된 상품을 의미하는 건데요. 환율을 해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수료가 또 발생해요. 여러분은 장기간 어차피 안 팔 거기 때문에 매년 환율을 해지해서 변동성을 줄이는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해지드 H가 붙어 있지 않은
S&P ETF를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IRP의 나머지 30% 안전자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S&P와 미국 단기채가 섞인 상품으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각 은행, 증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이제 은행 대출 때문에 하나은행에서 이제 IRP를 가입했었고, 하나은행 기준으로는 원큐, 미국 S&P, 미국채 혼합이라는 상품, 또는 에이스, 미국 S&P, 미국채 혼합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유사한 상품은 은행마다, 증권사마다 보유하고 있죠. 상품 검색에서 IRP 상품 검색에서 S&P라고 치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올 건데, 여기서 보통 위험에 해당하는 S&P 투자 상품을 고르면 됩니다. 고위험 상품은 적극 투자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30%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보통 위험 이하의 상품만 이제 매수가 가능합니다. 요 상품은 이제 50%는 미국 S&P 종목에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미국 단기채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채권 투자가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나마 이 방법이 IRP 계좌에서 여러분의 계좌, 제 계좌를 미국 S&P에 가장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는 제 자산의 85%를 미국 S&P에 노출시켰습니다. 15% 채권 투자는 IRP 안전자산 제약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또 미국이 어느 날 이제 크게 하락하는 어느 날이 또 오겠죠. 그럴 때 잊지 않고 연금 계좌를 열어보면 적극 투자 자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안전자산을 조금 팔고 적극 투자 자산을 조금 더 살 수 있는 여유가 올 수 있는 거죠. 그 기회에 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적극 자산 쪽으로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런 큰 조정이 왔을 때 그냥 뭐 IRP를 해지해 버리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리금에서 16.5% 세금을 내야 되는데 원리금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로 IRP 계좌에서 디폴트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7대3 비율과 관계없이 위험 투자도 가능하다고 광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폴트 옵션은 운영 상품이 따로 있고 상품이 다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결같이 전부 수수료가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7대3 비율 때문에 S&P ETF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저 위에 원큐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요 상품을 그냥 추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 투자해버린 IRP 상품은 이렇게 상품을 바꿔 담기로 했고 더 이상 IRP 추가 금액 투자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와 ISA 투자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초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타이거 S&P ETF 단일 종목으로 구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자를 할 때 매달 월급이 나오면 그 월급날에 월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회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상당한 조정이 있었을 때 그 기회에 많이 납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방식이 수수료율 면에서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조정이 오면 다음 조정까지 몇 년치를 그냥 한꺼번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한 해 6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되니까 조정이 왔을 때 연금 계좌, 저축 계좌로 600만 원, 일반 계좌 또는 ISA 계좌로 1200만 원 또는 뭐 그 넘치는 금액을 한 번에 투자했다가 해가 바뀌면 일반 계좌, ISA 계좌로 더 투자했던 그 금액, 그거를 팔고 연금저축계좌에서 다시 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회가 왔을 때 S&P 한 번에 많이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는 최소 3년 투자이고 만기 전에도 이거는 수익금만 인출이 불가능할 뿐이지 투자 원금은 인출이 가능해요. 따라서 3년 정도 투자한다고 보고 홍콩 ETF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ETF들 제가 담고 싶은 것들 좀 다양하게 담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600만 원 넘는 S&P 투자했을 때 그것도 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 10년 넘는 롱텀으로 보았을 때 미국 지수 상승이 더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좀 더 단기로 2, 3년 단기로 보았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홍콩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때 상황을 보면서 IS의 계좌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2천만 원 한도인데 그 한도까지 다 투자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게시글을 통해서 계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엑셀 표를 보시면 이렇게 ISA 계좌, 연금저축계좌를 열어두었습니다. 기회가 오면 그 계좌를 통해서 ETF 매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핵심이죠. 사실상 20년 넘게 원리금을 못 빼는 약정과 맞바꾼 것이 이 세액공제인데 이 세액공제가 그래서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해 연금저축으로 투자를 해서 얻은 세액공제에 해당 금액은 꼭 재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 원금은 기록을 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기록을 할 거기 때문에 세액공제 금액은 추가 수익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원금으로 기록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세액공제만큼 추가적인 수익으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되겠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재투자했음을 인식하고 이것 때문에 수익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인식해야 야, 연금저축 정말 좋은 거구나. 그렇게 마음이 먹게 되고 그래야 연금저축을 깨버리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액공제를 허투루 쓰지 않고 꼬박꼬박 재투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정년에 가까우신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위해서 준비한 이제 연금 저축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봤었던 중에서 20년 넘게 이제 연금을 가입했는데 고작 20년 넘는 수익률이 20년 누적 수익률이 4%인 상품도 봤어요. 20년 투자하고도 수익률이 고작 100% 이런 것도 봤고요. 이런 것들을 저나 뭐 신입사원, 대리과장 이런 직원들이 보면 연금 저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뭐 몇 년 100만 원씩 넣었는데 뭐 수억 원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은퇴하는 분들을 보면 신입사원, 대리과장 뭐 저 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종목 사셨어요? 한 다음에 연금 저축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401k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 401k로 쌓은 돈이 미국 주식시장을 지탱하고 현재 미국의 강력한 국력이 원동력이 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제발 이렇게 돈 많이 번 은퇴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좋은 상품 많이 만들어주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익률은 낮은데 수수료만 엄청 센 이런 상품 말고요. 그리고 퇴직자의 안전을 도리어 행하는 안전자산 비율 이런 것도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매주 채널 게시글을 통해서 주요한 매도 매수는 알리고 있거든요. 연금저축계좌라도 크게 사는 때가 되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 제가 많이 샀다는 거 게시글을 통해서 정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